엑셀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계산 작업 함수가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몇 가지야? 186가지 항목이 나왔어요. 함수만. 그 중에 이제 문제하고 답이니까 아흔 몇 가지가 되겠네. 뭐. 93가지가 되나? 그 중에 시험 범위에 들어간 함수들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렵고 그런 거니까 먼저 데이트 얘를 한번 보자. 뭐. 데이트 함수는 이렇게 쓰는 거죠. 는 데이트 가로 열고 년 월 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있네. 여기 그러니까 는 데이트 가로 열고 예 연도 컴마 월 컴마 일. 근데 시험이 이렇게 안 내잖아. 어떻게 냈어요?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앞자리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은 1545년생이면 뭐야? 1545년이 뭐야? 1545년 몇 년도라고? 3445년? 1900년 1월 1일 일로 시작했으니까 이상한 답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날짜가 아니라 잠깐만요. 이거를 계산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날짜를 계산했는데 선이 깨졌죠. 밑에 가요. 요거 눌러서 서식 없이 채워라 그러면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얘는 뭐로 바꾸면 돼? 18살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 38,247이라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1900년 1월 1일을 1로 시작했을 때 38,247번째 날짜다 이거죠. 1900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1900년 1월 1일이니까 일이 여기서 시작한 거지. 얘는 7월 31일이니까 213번째 날짜고. 그럼 13월 45일은 있어요? 13월은 없으니까 2005년 1월 45일로 갈 거고 1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2005년 2월 14일로 가겠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여기 가서 날짜로 바꾸라 그러면 2월 14일로 가겠지. 그러니까 숫자가 날짜가 되고 날짜가 숫자가 되게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해설해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과정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건 또 뒤에 가서 또 보면 되고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 함수는 오늘 며칠이니 이거죠. 며칠. 그러니까 는 데이 가로 열고 클릭해주면 그 자동 체크가 안 오면 이렇게 선이 깨져요. 밑에가 선이 깨지니까 이거는 뭐해라? 서식 없이 채워라 그러면 되겠죠. 이게 뭘까? 얘는 17일이고 얘도 2017년 9월 17일 17시 14분이니까 17일이고 얘도 2017년 september 9월 17일 september 그렇죠? 얘는 뭐야? 얘가 슬래시로 걷는데 얘가 뭐로 단 거예요? 지금요 날짜가 아닌 거로 판정이 나니까는 그런 값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날짜에다 놓고 얘를 뭐로 바꿔야 돼? 만약에 날짜로 바꾸면 날짜로 안 바뀔래나? 그래서 2017년 9월 17일인데 이 셀 서식을
슬래시로 이렇게 빡빡빡 거주면, 이렇게 거주면 이렇게 보이겠지. 그때는 이 처음에 2017 09 07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날짜로 처리했나봐. 날짜로. 여기다가 처음에 얘를 날짜로 바꿔놓고, 여기 보면 없나요? 그럼 셀 소식에 들어가서 텍스트로 바꿔놓고 이렇게 쓰면 얘는 날짜로 가버렸으니까 이 명령을 걸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날짜로 해서 뭐가 답이 안 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답이 나왔는데 아까는 왜 안 나왔지? 다시 에러가 났죠? 에러가 났죠.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아니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날짜처럼 보였는데 이때 정렬 방식을 빼버리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왼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니까 얘는 문자네 뭐.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15일을 기점으로 15일 전까지는 다음 달 1일 날 배송하고, 15일 이후로 발송한 수입 들어온 거는 말일 날 발송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일까지는 16일 날 발송하고 16일서부터 들어온 거는 다음 달 1일 날 발송하고 이렇게. 그러면 요 데이 값을 가지고 15보다 크거나 같으면 15보다 크면 다음 달 1일로 가야 되고, 아니면 그달 16일 날로 가면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데이트 360은요, 데이트 360은 1년을 360일로 계산하고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트 360에다가 중요한 거는 앞에 날짜, 컴마 뒤에 날짜. 날짜를 계산할 때는 날짜가 두 가지가 나오면 앞에 날짜를 먼저 써요. 작은 날짜, 시작한 날짜, 입사한 날짜 쓰고 뒤에 퇴사한 날짜. 그럼 이 사람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죠.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이 퇴사일자 빼기 입사일자를 눌러주면 이게 근속기간이죠. 어떻게 한 달을 30으로만 계산해? 그럼 1월 1일 날 입사해서 2월 1일 날 그만둔 사람은 31일간 일했잖아. 1년은 365로 잡아야 되는데 데이트 360은 무조건 360, 한 달을 2월 달도 무조건 30. 급여 계산 때문에 나온 함수인데 이 날짜 관련된 함수를 쓰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데이트 360을 가지고 뭘 하느냐, 며칠날 휴가를 출발해서 며칠날 휴가를 갔다 왔대. 그럼 며칠간 휴가를 갔다 왔습니까? 이거 계산해봐라. 휴가 기간을 산정해라 뭐 이런 거를 하고. 잘못된 기능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입사일 퇴사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입사한 날이 2월 1일이야 근데 우리 회사가 20일날 월급날이란 말이야. 그럼 20일간 일했을 거 아니에요. 20일간 주는 거죠. 그럼 5일날 입사한 사람은, 5일날 입사한 사람은 퇴사일, 만약에 월급날이 20일이면 5일서부터 20일까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며칠간 일하는 거예요? 그럼 뭐 16일간 15일간 일했다. 그러면 한 달을 무조건 30으로 계산해서 이 사람 월급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30분의 1로 나눠가지고 15일 곱하면 50만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급여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그런 함수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만만하게 낼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엉뚱한 계산한 작업을 내긴 내요. 이건 부조리야. 이렇게 배워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근무일수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은 며칠씩 차이가 납니까? 보세요. 며칠간 차이 나는 거야 도대체? 53일 차이 나잖아. 두 달 가까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이어 함수에 관한 것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렇죠? 실제 시험 문제는
요렇게 나온 것들, 요렇게 나온 것들 밑에 있네요. 밑에도 여기 실제로 나왔던 문제 요거 나온 거고, 요거 한번 해볼까? 아까 데이트 함수에 가보시면 기본 옆에 기출이라는 시트 있어요. 그 기출에 가서 한번 보자고. 이 사람이 생년월일이 1900 몇 년이라고 출력하래. 그 무슨 함수 써야 될까? 레프트, 미들, 그 다음에 데이트, 그 다음에 앰퍼센드. 이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간혹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레프트는 쓰지 말래. 이 두 가지 함수만 쓰래. 이럴 수도 있거든. 시험 문제. 보편적으로 위에 걸 시험에 내죠. 어떻게 했습니까? 는 데이트 앞에 7, 8을 잘라와야죠. 그러니까 레프트야. 여기는 주민번호에서 두 글자를 잘라. 근데 얘는 78이나 1978로 해야 되니까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1, 9를 결합해야지. 이 결합하라고 해서 앰퍼센드 쓰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다가 MID 함수 써서 며칠? 이 주민번호의 세 번째에서 두 글자. 그리고 MID 주민번호의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의 문제예요, 이런 게. 아까 그 8페이지 보면 중간에 해설 다 들어있어요.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데이트, 레프트, 미들 이런 거, 앰퍼센드 연산자 쓰는 거. 예. 그 다음에 데이는 넘어가고요. 데이트 360도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요 정도 나오는데 이거예요. 는 데이트 360에 가서 대여일자, 반납일자를 찍어주면 이 사람 보세요. 5월달에 빌려가서 6월 6일날 반납하니까는 31일간 빌려간 거잖아요. 근데 30으로만 나오거든. 무조건 30으로만 계산하거든. 그러니까 2월 1일날 빌려가서 3월 1일날 반납해서 30일 빌려갔다고 나와요. 그럼 싸움 나죠. 아, 이 사람은 혜택을 받은 거지. 근데 2월 1일날 3월 1일날 이 올해는 2월 1일이 30밖에 없어. 이건 30일, 30일 아니잖아. 28일이잖아. 그러니까 싸움 나죠. 30일간 빌려갔네요. 그러면 뭐 언제 내가 30일간 빌려갔냐고. 2월달에 28일밖에 없는데 이 양반아 하고 대뜸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데이트 360은 그래요. 무조건 30으로 계산해, 한 달을. 그런 좀 불편한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함수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이 사람이 결혼한 지 몇 년 차냐, 그 몇 년 차에 된 거를 명칭을 여기다 출력하래.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출력해야 되니까 vlookup 함수를 써야겠네. 그리고 여기 있는 연도에 있는 요 메디아를 잘라야 되니까 연도니까 이어 함수를 쓰면, 레프트가 아니라 이어죠. 그러면 현재 연도에서 이 2014를 빼야 결혼한 지 4년 됐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 명칭이 today, year, 그리고 vlookup. 이 세 가지 함수를 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는 vlookup. 책에 나올 겁니다. 해설에. 괄호 열고 year, today 빼기 year, 요 결혼기념일, 콤마 이쪽 블록 잡고 콤마 두 번째 콤마 요사일치 정확히 일치. 결혼 8년 차는 없잖아. 에러 나잖아. 결혼 8년 차는 7년 차 이상 10년 차 미만이니까 유사일치.
쓰던 안 쓰던 상관없겠죠. 이거는요. 네. 이렇게 해야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11페이지 중간에 정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거기에 나온 거죠.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이거예요. 결혼기념일 몇 년 차이인지 확인하는 거. (12페이지에) 위크엔드. 위크엔드는 요 해당하는 날짜에 대한 요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요일을 월화수목금토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술로 숫자로 1, 2, 3, 4, 5, 6, 7 숫자로 알려주더라 이거지. 그래서 위크데이 함수에 옵션이 있는데 옵션이 있는데 옵션 값이 1인 경우에는 일요일이 1이고 월요일이 2고 그러다가 토요일이 6이 7이 되게끔 하는 거고, 옵션 값이 20 들어가면 월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이 7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옵션 값 3도 있어요. 옵션 값 3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월요일이 0부터 시작하거든. 0. 정정. 얘가 1이죠. 얘가 1. 월요일이 1, 화요일이 2. 이렇게. 옵션 1 쓰는 게 국제표기법상 우리 달력을 보면 일요일부터 앞에 나오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옵션 2를 쓰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나가게끔 하겠다. 학생들 시간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3월 26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만 알려달래.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토요일인지 알려달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추수 함수가 있죠. 추수 기억나시죠? 추수 어떤 요일에 의한 요일 숫자 값에 따라서 일요일이면 일요일이라고 쓰고, 월요일날은 쓰지 말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써라 이거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일요일인 경우하고 토요일인 경우는 표시하고 나머지는 쓰지 마라 이거야. 근데 요일 숫자 값이 뭐다? 요거 위크데이 요 날짜다 이거. 요 날짜 써보면 얘는 일요일인가봐 계속 나타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평일날은 안 나타나고 일요일하고 토요일 경우만 나타나래.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추수함수라는 건 간단하잖아요. 추수함수는 어느 값에 의해서 값이 1이면 첫 번째, 2면 두 번째, 3이면 세 번째, 7이면 일곱 번째, 이걸 가져가는 거잖아요. 추수는 고르는 거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고르냐? 위크데이 함수에 의해서 이 요일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면 된다. 그래서 그게 1, 2, 3, 4, 5, 6, 7 중에 어떤 거냐? 책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투데이는 지금 날짜를 표시하는 거고, 지금 날짜. 아까도 나왔던 대로. 아까 여기 나온 거 있었잖아요. 투데이는 투데이 괄호 열고 괄호 안 닫,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지금 날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투데이 안에서 month를 출력하면 month 몇 월인지가 나오는 거고, 몇 월. 근데 숫자가 이렇게 나온 거는 얘를 숫자로 바꿔주면 되죠. 5월, 현재 5월이니까 5월로 나오고, 만약에 month 대신에
데이가 나오면 오늘 며칠이냐? 오늘 14일이니까 14로 나올 테고. 데이 대신에 이어가 나오면 오늘 몇 년도냐? 그러면 2018년도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떤 걸 보여줄 거냐? 투데이 자체는 그냥 오늘 날짜란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날짜가 알아야 저 사람 결혼기념일을 가지고 연도를 빼줄 거 아니냐. 그래 결혼한 지 몇 년이 된지 알아야 뭐 명칭을 출력하든지 말든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데이 함수는 그렇게 풀어 나가는 거예요. 14쪽에 나와 있는 time, hour, minute 이런 거는 뭐 거의.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month 이런 거. 그 다음 페이지 now는 날짜와 시간을 같이 표시해 주는 겁니다. 아까 today는 지금 날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now라고 쓰면 지금 날짜와 시간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today나 now 같은 함수를 쓰고 저장을 하고 나갔다가 다른 날 그러면 지금 바뀐 날짜로 보이는 거죠. 저걸 오픈한 날 다른 날짜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만든 함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now를 썼어요. now를 썼는데 이 now가 현재 5시 10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따가 얘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F9번 키 누르면 수동 재계산이라고 하는데 엔터를 치거나 그럼 이제 11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계속 변경된 게 계속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얘를 열었던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날짜, 년월일 시간이. 그럼 그 시점으로 자동으로 보여줘요. 보여줄 때는. 이걸 만약에 내일 열어보면 내일 5월 15일로 열리겠지. 이거를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거나 컨트롤 쉬프트 콜론 누르게 되면 날짜와 시간이 그냥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얘는 그냥 키보드로 2018년 5월 14일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자동으로 현 시점이 들어가거든요. 얘는 내일 열어봐도 이 날짜고 내년에 열어봐도 이 날짜고. 그러나 today나 now 함수는 열었던 시점에 따라서 내일 열어보면 15일로 나오고 다음 달 열어보면 6월 달로 나오겠지. 자동 반영이 돼서 나온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간과 날짜 있잖아요. 날짜 시간 있잖아요. 이 날짜와 시간을 제가 주책을 부려가지고 바꿀 수도 있잖아요. 여기 날짜를 변경해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바꿔버리면 바뀐 날짜로 나오겠지. 이렇게 교재 나와 있는 그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13번째 이 데이트하고 이어 먼스는 필기시험에 나오죠. 필기시험에 실기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필기시험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 데이트 이런 겁니다. 이 데이트는 이 데이트 요 날짜에 대해서 3개월 전이네요. 그렇죠? 이건 3개월 후고 이건 3개월 전이니까 8월 20일 날 3개월 전 5월 달이죠. 5월 20일. 이렇게 보이니까 이걸 뭐로 바꾸면 된다? 네, 날짜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셀서식에 들어가서 날짜로 바꿔주면 왜 에러가 날까? 아, 9월달은 31일이 없죠. 9월달은 31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러가 난 거죠. 깜짝 놀랐네. 그 다음에 이어 먼스는 약간 달라요. 는 end of months라 그래서 이 날짜에 대한 몇 개월 전, 몇 개월 후라는 건 맞는데, 몇 개월 후라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 달에 말일, 그러니까 3개월 전이니까 5월 달이잖아요. 그 5월 말일. 2개월 전이니까 12월에 2개월 전이면 10월이니까 10월 달 말일. 1개월 전이니까 6월 달, 6월 말은 30.
9월 말은 30, 8월 말은 31일. 근데 이건 9월 31일이니까 날짜가 아니잖아요. 이건 날짜가 아닙니다. 얘를 그냥 봐서는 모르겠지만서도 정렬 방식을 빼버리면 날짜는 오른쪽으로 가고 글자는 왼쪽으로 가죠. 그게 얘는 날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알아서 못 해주죠.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엔드 오브 먼스, 이어 먼스는 3개월 전이든 2개월 후든 상관없이 그 달에 해당되는 달에 말일로 가는 거죠. 말일로. 그러니까 뭐 중도금을 몇 개월 후 그 달에 말일까지 납부하시오. 그러면 그 말일을 계산할 줄 알아야죠. 5개월 후 그러면 5개월 후 말일이니까 엔드 오브 먼스를, 이어 먼스를 써야 되고, 지금 날짜로부터 무조건 3개월 후면 3개월 후에 그 날짜에 내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 데이트처럼 3개월 후 전, 그러면 3개월 후 같으면 2개월 후 같으면 8월 21일. 날짜는 일수는 똑같은 거지. 월만 바뀌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10월 31일에 1개월 후 같으면 어떻게 돼? 30으로 가야지 뭐. 그렇죠. 31일에 한 달 후면 11월 31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이때는 이렇게 가야지. 예. 20일 같으면 20, 15일 같으면 15, 1일 같으면 1일 가지만 말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말일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할 수 없죠. 그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13번째, 14번째가 필기시험에 간혹 요즘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워크데이나 이거는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17번째, 이번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앞에 문제, 기본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if 함수를 이용하여 1월 실적이 평균보다 크면, 자기의 실적이 이 전체 평균보다 크면, 전체 평균이 여기 있죠? 전체 평균이 여기 있잖아요. 만약 얘가 평균단이 없으면 어떻게 돼? 에버리지 함수를 써야지. 두 가지를 한번 놓고 비교해 볼게. 그러면 우수 아니면 뭐 공란이래. 그럼 if 누가? 내 거가 어느 것보다, 이 평균단보다 크다면 이때는 F4번기. 그렇죠? 달러가 찍혀야지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수 아니면 빈칸, 이렇게 해서 답을 풀 수 있고, 아니면 if 누가? 내 국가가 뭐보다? 에버레이지, 이 평균보다 F4번기. 이렇게 평균을 직접 지정해 주죠. 시험에는 밑에 평균단을 지정해 주지 않고 평균을 직접 계산하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수 아니면 공란. 똑같지 뭐. 직접 평균단을 클릭해서 지정해 주는 거냐, 평균을 직접 계산해서 계산해 주는 거냐,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유형으로 시험에 나오죠. if하고 에버레이지 같이 물어봐야 되니까. if는 엑셀을 시험 본다? 엑셀로? 그럼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함수예요. if가 안 나왔다 그럼 시험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있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if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나왔던 문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이런 거죠. 모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70점 이상이면 다 승진 대상이래. 얘도 다 70점 이상이면.
그러니까 는 if 얘가 70점 이상이어야 되고 얘도 70점 이상이어야 되고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그렇죠? 얘도 70점 이상이고 근데 경우가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봐야 되니까 앞에다가 AND 함수를 써야 되고 AND 함수를 묶은 이 자체가 만족을 해야지. 그렇다면은 뭐다? 이 사람은 승진 아니면 빈칸 이렇게 처리하라 이거죠. 이 사람은 승진 대상이 아니죠. 70점 밑으로 70점 안 된 게 있으니까 걸그작거리는 게 하나 걸리죠. 그렇죠? 예. 평균이 아니라 그러니까 if하고 and if하고 or 오른쪽에 보면 AND 함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AND 함수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방금 전에 풀어본 문제랑 똑같아요. 예. if and 또는 if or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or 함수가 나오는데 or보다는 and가 많이 나왔죠? 네. and만 따로 내지는 않아요. and만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여기다 따로 한번 더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가 는 and 그랬어. 세 가지 다 70점 이상이니? 그랬더니 false, 얘는 true, 얘는 false 이렇게 떴잖아요. 그렇죠? 이건 참이란 뜻이고 이건 거짓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if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는 if 조건식을 물어보고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조건식은 어떻게 물어봐요? 우리가 너 70보다 크니? 예 아니요. 너 70보다 크니? 예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무슨 뭐 단순하게 3개월 전, 후 뭐 이렇게 계산하는 함수도 있지만 물어보잖아요. 너 이거니? 저거니?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그렇다 아니다 해야겠죠. 그런데 단순히 AND만 쓰면은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 예 아니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오가 AND true false예요. 아니요 false가 되고 true 그렇습니다 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승진이 되는 거고 아니니까 빈칸 도는 거고. 그러니까 AND하고 OR만 가지고 시험을 따로 내지는 않아요. AND 그러면 if랑 물려서 나오는 거야. AND하고 OR을 같이 내기도 해요. 그러면 헷갈려요. 다행히도 우리 시험에 최근에 나오는 함수들은 다 AND만 물어보든 OR만 물어보든 하겠죠. 그 여기는 진리표가 나왔어. 진리표. 참과 참이 만나면 참이고 거짓이 하나라도 끼면 다 거짓이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우리 중요한 게 아니고 AND 함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이 다 참일 때만 참이잖아요. 100가지를 물어봤는데 99가지가 참이고 한 가지 거짓이면 그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67이 걸렸잖아. 70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67이 걸렸잖아. 그러니까 거짓이 된 거지. 근데 70 그럼 승진 대상자고 100점 69점 그럼 승진 대상자가 아니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true하고 false를 AND하고 OR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 페이지는 OR예요. OR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세 가지 점수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어떤 항목이라도 10점 밑으로 떨어지면 끝이래. 탈락이래. 70점 밑으로 70점 밑으로 70점 밑으로 근데 여기는 70점 밑으로 두 번 다시 안 봐도 돼. 밑에 거는 탈락 이거지. 하나 걸리니까 세 가지 다 7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그러니까 if, or
너 70점 밑으로 떨어졌니? 너는 70점 밑으로 떨어졌니? 너는 70점 밑으로 떨어졌니? 혹시나 그렇다면은 당신은 탈락입니다. 아니면 빈칸으로 두세요. 여기 탈락거렸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0점, 100점, 근데 69. 그러면 어떻게 해? 탈락이야. 왜? 70m로 떨어지는 게 하나라도 걸리면 (7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게 하나 걸리면 무조건 탈락이다 이거지. 아무리 나머지 다 잘 봐도 탈락이다 이거. 오화라는 함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물어봐서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해당 사항에 걸린다 이거지. 다 해당 사항에 걸리는 거는 AND고 한 가지만이라도 걸리면 그거는 오화가 되는 거고. 다르다라는 얘기죠. 오른쪽에 있는 나트 함수는 시험에서 못 봤어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 다음 if 에라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내신 등급이 1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A등급이고 4등급에서 7등급까지는 B등급이고 이랬는데, 그러면 얘 내신 등급이 0등급인데 0등급은 1보다 커야 되는데 안 되잖아. 1 이상 4 미만인데 0등급은 없잖아요. 당연히 없잖아. 그럼 에러가 나겠지. 자, H루급을 쓰겠죠? 누가? 이 내신 등급이 어디에서? 이 해당 표에서 달라키 누르고 첫 번째 등급, 두 번째 등급. 첫 번째 내신 등급이고 내신 등급에 따른 등급을 가져야 되니까 두 번째 줄. 그리고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유사일치죠, 당연히. 왜? 8등급이란 말은 없잖아요. 7에서 11등급 사이가 8등급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유사일치.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이 부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0등급이란 말은 1등급 이상 4등급 미만이 A등급인데 0등급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을 이 사람 2등급일 거야 이렇게 추측하고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에러가 난 다음에 에러 난 것만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 에러 났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등급을 물어봐도 되는데, 에러가 난 다음부터는 매크로 명령을 걸거나 이럴 때 에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스톱돼요. 에러를 풀어야 돼요. 에러 항목이 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혹시나 에러가 난 경우에는 책에다가 뭐라고 해라? 오류라고 출력해줘라 이거지. 여기다가 if 에러, 그 뒤에다가 오류 이렇게 쓰자 이거지. 오류가 났을 거 아닙니까? 아까 샵하고 나타나는 거는 에러 메시지고, 이거는 에러가 났을 경우에 나타나는 출력 내용이니까 그거랑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를 쓴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는 if 에러 어떤 값 어떤 오류 내용 오류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값을 실행해라 이거예요. 어떤 값을 실행해라. 어떤 함수를 실행하던 어떤 걸 실행시켜 가지고
실행했더니 다 에러가 안 나? 그럼 그대로 나오는데 아까 조금 전처럼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류 시에 어떻게 할 건지를 명시해라 이거지. 빈칸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뭐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라 이거죠. 에러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그 다음부터는 처리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if 에러 함수를 써라 이런 거죠. 그 인위적으로 쓰기도 하죠. 100명이 시험 봤는데 3등까지는 1등 대상, 2등 금상, 은상, 동상 하고 나머지는 빈칸 처리해라 이렇게. 그럼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해서 100일 때, 1000일 때, 만일 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if 에러 함수를 써야 돼요. 인위적으로 일부러라도 써야 편해지는 거죠. 이 문제도 굉장히 요즘 핫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if 에러.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if 에러. 예. 그 다음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the average. 이건 뭐 이번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the average 많이 봤던 거잖아요. 출신구가 우주고 이거 종합점수의 평균, 데이터베이스는 이거고 계산한 항목은 종합이고 크리테리아 조건은 여기고. 그러니까 는 t average 데이터베이스는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라고 써도 되고 종합을 클릭해도 되고. 우리 책에는 5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왜 세고 있어? 그냥 클릭하면 되지. 그 다음에 조건은 뭐다? 출신구가 우주. 만약에 상공고 그러면 어떻게 돼? 출신구가 상공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출신고 여기 상공고 해가지고 여기를 조건을 걸어야지. 그때는 만약에 여기 있는 이거 조건이 출신구가 우주구가 아니라 출신구가 상공고다 그러면 여기다 블럭 잡아주면 이제 상공고 종합점수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근데 소수점 이하가 많이 발생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the average 함수랑 소수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라운드 계열 함수랑 섞어버리면 되죠. 우리 문제 라운드 3예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한 점만 나오래. 그럼 여기다가 라운드 뒤에 콤마 1 소수점이 한 자리만 나오게 하시오. 그럼 한 자리 나오죠. 반올림해서. 예. 그것이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간에 기출문제 따라잡기인데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이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dsum, daverage, dmax, dminimum, dcount, dcount A 6가지 중에 만만하게 daverage예요. 평균이 나오다 보니까 소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라운드 계열하고 섞기도 편하고. 아니면 dsum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뭐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네. daverage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dminimum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그 옆에 dmaximum 최대값 구하는 건데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것도 제법 많이 나왔죠. 이번 시험에 꼭 나오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평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if 함수 그 다음에 아까 D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if랑 같이 섞으면 뭐가 많이 나온다? and를 묶을 수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랑 섞으면 이제 라운드 계열로 많이 묶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게 뭐가 있었어요? 레프트 뭐 미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또 뭐가 나옵니까? VLOOKUP 예. 이 초보의 평균이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예. 그게 만약에 우주고가 차이가 안 나오고 대한고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대안고라고 어디에다 쓰고 범위를 조건을 어디다 쓰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냥 여기다 대한고 학생에 대한 종합점수의 평균은 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아, 여기 그 주충들 따라잡기가 보니까 10분 70이 이렇게 지정을 해 있어가지고 예. 아, 다른 곳에 저거를 써서 그 요건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문제 보면은 뭐 사회탐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업탐구니. 그러니까 구분이 직탐이라고 써 있잖아 앞부분에. 근데 사탐을 찾으려니까 천상 다른 데다 조건을 써야 돼요. 여기 있는 조건은 출신고가 우주고만 돼 있는 거지 원본을 고칠 수 없으니까 막 우주고 그러면 우주고를 여기다 쓰고 우주고를 쓰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우주고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드래그 하면 되지만 만약 305 그러면 305라고 써놓고 이 여기 조건을 이 조건을 이렇게 나열을 해줘야 305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바꿔주면 우주고 출신이고 이렇게 T 맥시멈, T 미니멈 뭐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그 V루급 함수 있었죠? V루급 함수 H루급 함수도 똑같아요. 하나 빠진 게 또 뭐였죠? 여기서 랭크 함수 그 다음에 아까 추수 함수 골라잡아 하나 이거 있었죠? 그 나올 만한 함수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 요거 아까 요거 나오면 얘랑 데이트랑 연결되는 건 아닌데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성별 코드를 잘라라 8번째 그럼 MID 함수를 써야 되고 그걸 가지고 1, 2, 3, 4일 경우에 남녀 표현해야 되니까 그때는 추수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에 있는 앞에 있는 글자 6개를 가지고 날짜를 만들려면 데이트 함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맥락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평균치 이상 모든 과목이 다 평균치 이상이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평균치 이상 에버레이지 아주 단순하죠. 에버레이지는 그때 이제 내 값이 이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그럴 때 이 전체 이때는 달러가 찍히는 거고 항상 패턴이 그 다음에 31쪽에 보시면 디카운트 A하고 그 다음에 디카운트가 나올 텐데 이 디카운트 A하고 디카운트는 실기시험보다는 필기시험이 많이 나왔죠. 예.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우주고 학생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주고 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럼 어떻게 풀어볼까요? 는 디카운트 데이터베이스 뭐의 개수를 세야 돼요? 아까 같으면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니까 디에버레이지의 종합을 클릭했지만 지금은 우주고 학생이 몇 명입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를 클릭해야지. 어차피 무슨 항목인지를 물어본다는 거는 이 5개 중에 하나를 클릭해야 되는데 얘는 글자고 숫자잖아요. 근데 디카운트니까 어떻게 돼? 얘를 클릭하면 안 되지. 얘를 클릭하면 얘는 글자니까 디카운트는 개수를 못 세죠. 그러니까 이거나 저 중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조건이 어차피 출신고 우주고지. 그럼 우주고가 하나, 둘, 세 명 나오겠죠. 그러나 이거를 필기가, 실기가 종합이 아니라 성명을 선택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긴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빵으로 나오는 거죠. 이때 디카운트 A를 쓰면 당연히 되죠. 디카운트 A로는. 이게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죠. 다음 중 우주고 학생이 몇 명입니까? 를 계산하는 함수 중에서 잘못된 거를 고르시오.
그랬고 얘를 디카운트로 딱 썼어. 그럼 어떻게 돼? 성명의 개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디카운트 갖고는. 얘는 빵으로 나오겠죠. 이런 걸 찾는 거죠. 필기시험에는. 근데 실기시험에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주고 출신 학생들의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항목 이름, 조건 이름 다 알려줬잖아요. 조건을. 근데 우주고 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뭐의 개수를 세라는 거야? 성명의 개수를 세라는 거야? 필기점수의 개수를 세라는 거야? 뭐의 개수를 세라는 거야? 명확히 안 해주거든요. 그때는 디카운트를 하라 그러면 숫자 뭐 아무거나 셋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다가 D 에버레이지 대신에 D 카운트가 들어가면 뭡니까? D 카운트가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출신고가 우주고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의 개수죠. 이거 지금 우주고 학생들의 종합점수의 평균 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D 카운트로 바꿨잖아요. D 에버레이지에서. 그럼 뭐예요? 출신고가 우주고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의 개수잖아요. 그 우주고가 하나, 둘, 세 명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실기점수의 개수를 세라 그래도 3명이 나오고 필기점수의 개수를 세도 3명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그렇게 표시 않고 우주고 학생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항목을 뭐를 선택하라는지 명시를 안 해줬으니까 그 항목은 내가 정해야지. 말이 헷갈리는 거지, 말이.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은 한 4, 5년간은 디카운터나 디카운트 A가 실기시험에 나온 거는 없어요. D썸, D맥시멈, D미니멈, D에버레이지인데 이 넷 중에서 D에버레이지가 가장 많이 나온 거고 필기시험에서는 D카운트나 디카운트 A를 써야 헷갈리니까 필기시험 내기 좋지. 거기서 내는 거고. 그럼 이제 라운드 계열 알아야 되고 라운드 업도 알아야 되고 라운드 다운도 알아야 되고 올림, 내림, 반올림 이거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또 공부를 하셔야지.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요 얇은 책만 갖고 오시면 돼요. 네, 다른 책 갖고 오지 마시고.